원본값을 훼손하는 체인지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우선은 이 메인 함수가 실행될 때 운영체제에게 요구하는 바이트 수는 일단 인트 타입의 변수 x에 있으니까 4바이트일 거고, 그리고 p는 포인터 변수니까 8바이트가 되겠죠.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우선은 스택 그냥 그릴게요. 스택 그리고 메인 함수,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안에 메인 함수가 운영체제한테 메인 견적 요청하죠. 그래서 4바이트짜리 8바이트짜리 각각 하나씩 있는 겁니다. 4바이트 8바이트 이렇게. 그래서 x라는 변수에는 20이 들어있고 p라는 변수에는 x의 주소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x는 총 4칸, 4바이트니까 4칸에 걸쳐서 20이 바이너리 숫자로 바뀐 다음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 함수가 끝나기 전에 다른 함수 있죠. printf나 change, 이 두 가지 함수가 메인 함수 영역 위쪽에 이렇게 생겼다가 끝나면 지워지고 반복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change 함수, 이 영역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기겠죠. 그리고 change에는 매개 변수가 하나 있네요. 그러면 매개 변수도 하나 그려줘야 되고, 근데 얘는 이제 인자로 주소값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뭐가 됐든 포인터 변수죠. 얘는 이제 8바이트짜리가 될 거고, 타입은 뭐가 되어야 할까요? 넘겨받은 인자 p의 주소죠. 근데 p의 주소로 한번 가면은 뭐가 있나요? p가 있죠. p가 차지하고 있는 땅의 면적은 인트 포인터니까 인트 더블 포인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를 떨어뜨려 놓고 해석해 보면 이해가 쉽다고 했습니다. 럼에는 p의 주소가 들어있고 p의 주소로 한번 가면 p가 있는데 p의 타입은 인트 포인터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한번 가봐야 p잖아요. 두 번 가야 x의 값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50으로 해야죠. 체인지 함수를 호출하고 나서 x는 50으로 바뀌어야 하니까. 이해되시죠? 두 번 해야 하는 이유는 이게 아니잖아요. x의 주소를 줬으면 p를 준 거랑 마찬가지니까 두 번 갈 필요 없이 한 번만 가면 되죠. 근데 문제에서 p의 주소를 줬으니까 두 번 이동해야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포인터를 사용하는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보면서 생각하는 게 좋아요. 포인터, 왜 쓰는지 질문이 들어오면 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쓰는 거다라고 정리를 해서 뭐 질문을 한 사람한테 설명하듯이 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제일 기본적인 이유는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 지도예요. 그러면 대전이 한 이쯤 위치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 안에 둔산동이 있죠. 서구니까 대략 이쯤 있다 할게요. 그러면 저는 돈이 엄청 많아서 이 둔산동 부지를 전부 다 샀습니다. 근데 서울에 살고 있는 또 다른 부자 친구가 서울 살고 있는 부자 친구가 자기 명의로 해서 어떤 행사를 열 거래요. 개최할 거래요. 그러면 여기에 서울시 인구가 전부 다 몰릴 것 같은데, 부지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뭐 저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을 빌려달라 했을 때 이 둔산동 땅을 너 해 라고 하면서 이 서울 바로 옆으로 옮겨줄 수 없죠. 빌려줄 수 없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공간이니까. 이 공간 자체에 움직이는 건 불가능하죠. 부동산이잖아요. 안일불해서 움직일 수 없는 뭐 재산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공간을 공유하려면 내가 이 공간의 주소를 친구에게 알려줘야 되고, 친구가 직접 여기로 와야 되죠. 친구가 땅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공간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이 대전의 지역, 그 지각 있죠? 그 막 지구 보면은 표면에 지각 있잖아요. 이 지각만 똑 떼서 줄 수가 없잖아요. 친구가 오는 게 맞는 거죠. 알려줄 테니까 너는 오기만 해. 이런 거죠. 인트 x라고 하면은 공간을 만든 게 아니라 공간을 할당 받은 거죠. 메모리에서 인트의 크기만큼 공간을 할당 받은 거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x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x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 다음에 a라는 함수에다가 x라는 그 공간을 줘봤자 라는 거예요. 지금 a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a라는 함수에다가 인자로 x를 주면은 값을 복사한 거죠. 매개 변수 i가 받는 x의 값은 복사받은 값이에요. x에다가 5를 넣어주면은 여기는 5라는 값을 i한테 주고 있는 거니까 복사본을 준 거죠. 영향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 x가 둔산동 부지가 되는 거고, 함수 a가 서울에 있는 친구가 되는 거죠. 찾아와야 하는 건데 주소를 알려준 적이 없으니까 찾아올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소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소를 받으려면 주소를 저장해야 하니까 주소 전용 변수로 만들어줘야 되고, 이게 포인터의 개념이었죠. 그래서 이유는 변수가 본질적으로 공간이라서 이동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변수에 대한 주소를 알려줘야 되고, 그런 다음에 주소를 저장할 수 있어야 되니까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의 타입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만약에 이거라면은 얘는 4바이트고 i에 들어가는 이 인자 주소값은 8바이트니까 불가능하죠. 저장할 수 없죠. 그리고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i는 55라고 했으면은 i에다가 무언가를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이 경우에 넘겨받은 주소값을 그냥 55로 바뀌겠다는 거니까 조 단위로 넘어가는 이 숫자를 55로 바꿔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소를 받았으면 알려준 주소로 가야 맞는 거죠. 가다의 의미는 에스터리스크 쓰면 된다고 했고요. 그러면 지금 공간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x의 주소를 계속 출력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 x의 주소값은 36이죠? 32, 76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전혀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프로그램이 한번 실행되고 끝났을 때 그 한 번 실행한 시점과 종점이 있을 거죠. 이 안에서는 절대로 이 x의 주소값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동 불가하다는 거는 프로그램 시작과 끝 사이에서는 불가능해요. 뭐 다른 상황이 어떻게 돼서 뭐 주소값이 바뀌든 그거는 알 바 아니에요. 다중우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두 개가 있어요. 아니 세 개? 세 개가 있어요. 그러면 프로그램 3번 실행할 때마다 첫 번째 실행했을 때 뭐 76이라는 주소가 첫 번째 지구에서 잡힐 거고 두 번째에서는 32라는 주소가 잡힐 수도 있고 세 번째에서는 64라는 주소가 잡힐 수도 있죠. 이해되시나요? 얘네 지구에서는 x의 주소가 72로 정해져 있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는 32로 정해져 있으니까 문제가 없고 여기서는 64로 정해져 있으니까 문제가 없고 그래서 각 지구에서 각 세계에서 이 x라는 변수에 접근할 때 이 주소로 접근할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소값을 다룰 수 있는 변수, 그러니까 뭔가 주소값을 쓸 때마다 계속 n%를 붙여줘야 되는데 그걸 안 쓰려면은 이걸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있어야 되죠. 그냥 x의 주소값을 주소만 넣을 수 있는 변수에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그냥 p라고만 쓰면 되는 거죠. 여기는 pp라고 해주죠. 이러면 아직까지는 이게 맞는 거죠. p에는 x의 주소가 담겨 있고 pp 앞에 이제 한 번 갔을 때 만나는 변수의 타입 써주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a라는 함수를 실행할 때 p의 주소를 줬다면 두 번 가야죠. 한 번 가면은 x의 주소가 담겨있는 p를 만나게 되니까 여기도 똑같고요. 두 번 가야 됩니다. 이거랑 좀 동일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 pp로 한 번 가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는 거.
그러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먼저 실행될 거니까요. 또는 이제 만약에 여기는 이제 P라는 변수가 없지만 만약에 P라는 주소 전용 변수가 사용 가능하다고 할 때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괄호를 빼도 똑같고, 그리고 얘는 P로 가면은 X의 주소로 간 거니까 X는 33이라고 쓴 거랑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 P가 A라는 함수 안에 없는 변수니까 이렇게 주석 처리한 거고요. A라는 함수 안에 있는 변수를 사용했을 땐 이 두 개가 사용 가능합니다. 이 정도로만 설명 가능하면 되는 거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중 포인터 이걸로 한번 해보죠. 문제는 똑같으니까. 일단은 x는 10이라고 해놓고, 먼저 싱글 포인터 싱글 포인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x의 주소를 담을 수 있는 포인터 변수 p에다가 x의 주소를 담아 놓고요. p로 가서 20을 넣어주면, 이거는 뭔지 아시죠? x의 주소로 가서 20을 넣은 거랑 똑같고, 이거는 또 x는 20이랑 똑같죠. 그런 다음에 더블 포인터 pp에다가 p의 주소를 넣었습니다. p가 아니라 x의 주소를 넣으면 타입이 안 맞죠. 예상하고 있는 거는 pp로 들어가면 8바이트짜리 변수, 주소 변수 p, 이거에 대한 공간이 나와야 하는데 x의 주소를 넣으면 4바이트 공간으로 나오게 할 거니까 읽어드리는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p의 주소를 넣어줘야 되고, 그러면 pp에서 한 번 가면 뭘까요? 인트 포인터가 나오죠. 인트 포인터 p잖아요. 인트 포인터는 p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p의 주소로 가다. 그러면 이거로는 x의 값을 다른 값으로 바꾸려고 한다. 한 번 더 가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값을 써주면은 그냥 주소 값을 내 마음대로 바꾸는 거니까 한 번 더 가야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중 포인터가 될 거고, 그러면 삼중 포인터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더블 포인터 변수를 저장할 수 있는 주소 변수가 하나 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PPP로 한번 갔을 때는 이중 포인터 변수가 나오겠죠. 여기에다가는 PP의 주소를 담으면 될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3번 가야 값을 바꿀 수 있죠. 3번이 아니라 2번 가면은 PPP에서 2번 간 거니까 주소값이 나오죠. 그래서 3번 가고 나서 값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x의 값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어때요? 처음에 x값 출력하고 있고 싱글 포인터로 접근해 가지고 20이라는 값으로 바꾼 다음에 출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 포인터로 접근해서 30으로 바꿔서 출력하고 있고 3중일 때 접근해서 40으로 출력하고 있죠. 바뀐 값으로. 그러면 4중 포인터는 어떻게 될까요? 4중 포인터는 일단 3중 포인터 변수를 담을 수 있어야 되니까 주소 변수 하나 만들고 3중 포인터 변수의 주소를 저장해주고 3번 가면 안 되죠. 4번 가야 되죠. 4번. 그래야 변수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하나 더 늘려준 것 뿐이에요. 이 상황을 그림으로 또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라고까지 있으니까. 우선 메모리 하나 있고요. 이 안에는 뭐 다른 공간도 그릴까? 아니다. 다른 공간은 배제하고 스택만 그릴게요. 스택 있고 이 안에는 이제 메인 함수 공간이 있죠. 우선 처음에 x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지고 얘는 int x 이 안에 아니죠. 뭘로 쓰자? 10이라는 값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p라는 변수 하나 생기고요. p는 8바이트니까 int 포인터 p 여기에는 x의 주소가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변수 먼저 표시를 해볼게요. 이중 변수 pp 하나 있고 이중 포인터 여기에는 이제 p의 주소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삼중 포인터 변수 ppp 들어있고요. 여기에는 pp의 주소가 들어있죠. 사중까지 했으니까 사중도 하나 해보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는
PPP의 주소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처음에 들어있던 x의 값을 p에서 한번 갔습니다. p에서 한번 가가지고 여기서는 20으로 변경한 거고, 그 다음에 이중 포인터에서 두 번 이동한 거예요. 이렇게 두 번 이동해서 여기서는 20에서 30으로 변경 수정했고, 3중 포인터에서는 세 번 이동했죠. 그러면 PPP에서 세 번 이동한 거니까 이동해서 40으로 다시 값을 변경한 거고, 4중 포인터는 똑같이 4번 이동했죠. 4번 이동해서 만난 변수 x의 값을 50으로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횟수라든가 뭐 몇 번 접근해야 뭐 이런 타입의 무언가를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파악만 되면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x값이 바뀐 x값만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x의 주소, 여기서는 p의 주소, p의 주소도 있는데 아니다. p의 값도 출력해보죠. 어차피 x의 주소랑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이제 pp의 주소, 그 다음에 여기는 pp, 이렇게. 결과를 한번 보세요. 주소값만 한 번씩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짝을 지어보면 이렇게 하나씩, 하나 걸로 하나 똑같죠? 이렇게 같은 거 표현하고 있는데 그 안에 담겨 있는 거랑 그냥 직접 주소로 나타냈을 때랑 그 차이일 뿐이에요. 왜냐면 PPP는 PP의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 둘이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거부터 한번 보죠. 전에 했던 이 체인지 함수를 구현하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이번에는 3중 포인터예요. 3중 포인터. 전에는 싱글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더블도 했나?
이중도 했네요. 이중에서 하나 더 늘어난 겁니다. 일단 x에는 20이 들어있고 x의 주소를 담은 포인터 변수 p가 있고 p의 주소를 담고 있는 이중 포인터 변수 k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change라는 함수에다가 주고 있는 건 k의 주소죠. 그러면 k의 주소가 매개 변수 num에 들어가요. 그러면 num으로 가면은 num에는 k의 주소가 들어있으니까 num에서 한번 가면 k가 나오고 k에는 p의 주소가 있으니까 k에서 한번 가면 p가 나오고 p에는 x의 주소가 있으니까 한번 가면 x가 나오죠. 이런 관계가 눈에 보이죠? 그러면 num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가야 int를 만날 수 있죠. 그러면 세 번 가야 되니까 에스터리스크 세 번 써주면 되고 세 번 갔을 때 만나는 게 int니까 int 써주면 되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원본 값을 훼손해서 50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 안쪽에서도 세 번 가서 50을 넣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해도 됩니다. 두 번 간 다음에 잠깐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번 먼저 간 다음에 두 번 가도 돼요. 같은 말이니까 어차피. 그래서 지금은 num에서 한 번 갔죠? num에서 한 번 가면 k가 나온다고 했고 k 그러면 두 번 더 가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50을 넣어야 원본 값을 훼손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또 이거를 또 다르게 쓸 수 있죠? 똑같이 괄호를 씌워가지고 그러고 나면은 K를 한번 가면은 P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P에는 X의 주소가 들어있으니까 X의 주소로 한번 가면 이번에는 X가 나오는 거죠. 지금 이 주석친 과정은 이 change라는 함수 안에 k나 p나 x 같은 변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썼을 때 그 이후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그 과정을 코드로 작성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어떤 의미냐면 그 지도 있죠? 뭐 보물지도 같은 거 있는데 첫 번째 지도를 봤더니 보물이 있는 그러니까 보물의 위치로 갈 수 있는 두 번째 지도가 있었고 두 번째 지도를 봤더니 보물에 한층 더 가까워지는 지도가 있었다. 그리고 한 번 더 까봤더니 보물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지도가 있었다. 그래서 그 지도에 써져 있는 그 위치대로 갔더니 보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할 수 있겠죠? 이거는 근데 생각해봐야 되는 거 이중 포인터만 사용해서입니다.
쉬었다가 정각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중 포인터만 사용해서 함수 안에 모든 지역 변수의 값을 변경하는 겁니다. 솔1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 변수의 값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가지고 출력했을 때 100, 200, 300 나오면 돼요. 근데 조건에 수정 가능 부분에서는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A1, 2, 3 못 쓴다는 뜻이죠. PP만 이용하라는 조건 있습니다. PP와 A1. 그러면 우선 A1만 이용한다면 자, 이렇게 우선은 이거 하나만 볼까요? A2 대신 A1을 쓴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A1의 주소에서 얼만큼 떨어져야 200을 담고 있는 A2 변수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바로 붙어 있으니까 1만큼 떨어지면 되겠죠? 1만큼 떨어져서 거기로 가야죠. 여기서 마이너스 1은 4바이트 감소한 거죠. 그러면 A3의 경우는 A3에 접근하려면 마이너스 2로 하면 될 거고 8바이트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가야 바뀌는데 A2의 값은 안 바뀌었죠. 중간에 접근할 수 없어요. 이때는 A1을 보고 있는데 방향을 틀어서 그런 겁니다. 결과에 나온 A2의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A1을 가지고서 다른 변수에 접근했다 라는 건데 이중 포인터만 써야 됩니다. 이중 포인터. 그래서 사용해보자면 P라는 포인터 변수가 있죠. P라는 포인터 변수가 있고 PP라는 이중 포인터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PP를 가지고서 한번 이동했다. 그러면 인트 포인터 만나죠? 인트 포인터 타입의 변수 P가 있을 거고 이걸 이용해야 인트까지 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총 2번 이동해야 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A1의 주소를 적을게요. 그럼 얘는 이거랑 똑같죠? 그러면 PP 2번 가야 A1까지 도달할 수 있겠죠. P에는 A1의 주소가 있으니까 그러면 PP를 이용해서 나머지도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A1의 값 300 나오면 성공이에요.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를 하나만 씌워보죠. 이때도 결과는 뭐 크게 변함은 없을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 거로 계속 가가지고 값을 덮어쓰기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은 무슨 뜻일까요? PP
A1의 주소로 한 번 간 곳에서 0을 뺐습니다. 그러면 이 0은 주소지 않을까요? 주소. 나머지도 다 안쪽을 바꿔준다면 여전히 A1을 가리키고 있겠죠. 왜냐면 PP가 A1을 가지고 있고 PP1이 가리키는 게 A1의 주소고 거기로 가면 A1이니까 여기서 한 번씩 또 두 번씩 빼주면 바뀌는 거죠, 값이. 왜냐면 A1이 제일 먼저 생기니까 스택 지역 맨 밑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생긴 A2가 그 바로 위에 생길 거고 이 위에는 A3 이라는 변수가 생기니까 A1이 인트 타입이니까 여기로 한번 가려면 4바이트 여기로 이동하려면 8바이트 얘는 마이너스 2로 표현됐고 얘는 마이너스 1로 표현된 거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 PP로 한번 가면은 P잖아요.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근데 이제 PP만 이용하라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값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잠깐. 뭐 실무에서 이렇게 이 정도로 쓸 일은 없겠지만 포인터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념을 확립하고 연습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고 얘는 일반 변수의 주소죠.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포인터 변수의 주소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PP-2 요게 롱이고 여기에다가 바로 PP를 쓰면 안되고 괄호로 한번 감싸줘야 돼요. 얘는 뭐랑 같아요? A2랑 같죠? 같은 공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PP-2로 표현한다면 A2를 보고 있었죠. 근데 여기다가 한 번 더 캐스팅을 해볼 겁니다. 평변한 int 포인터로. 왜냐면 PP-2는 A2랑 주소가 같으니까 A2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PP에서 두 번 가서 200을 넣는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냥 A2에 200을 넣겠다라는 거랑 같은 거죠.
A2랑 주소가 같은 걸 알아냈으니까 그 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알아내가지고 PP에다가 담아 놓은 거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A1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지금 이 기준이 처음에 A1이었을 때 A1으로 풀었다가 지금은 A2를 기준으로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A1, A2, A3 이 순서대로 생겼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A1으로 가려면 플러스 1 해주면 되겠죠. A3으로 가려면 마이너스 1 해주면 되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는 1,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죠. 그냥 쌓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까봤더니 결과 보면 PP-2 이거랑 A2의 주소가 같잖아요. 그러면 A2의 주소를 가지고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위아래 왔다 갔다 할 때 4바이트 차이 나고 여긴 마이너스 4바이트 차이 나니까 주소끼리 연산할 때 여기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뭐 만약에 A3의 주소를 기준으로 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A3이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져서 위에 있으니까 A2로 갈 거면 플러스 1 하면 되고, A1으로 갈 거면 플러스 2 하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